바세린만 바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꼭 같이 발라야 하고요. 자고 일어나면 이 피부가 팽팽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대신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하는 게 바세린이 발암물질이라고들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최근에 바세린 하나면 얼굴에 주름도 펴고 피부 노화도 막아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바세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세린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는 딱 배제하고 바세린이 피부에 미치는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우리가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바세린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바세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피부에 어떤 효능을 갖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세린의 성분은 석유 젤리라고도 불리는 페트롤라툼으로 석유 잔여물을 정제하여 만들어집니다. 바세린의 역사는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의 로버트 체스브러는 석유 정제 과정의 부산물인 로드왁스가 작업자들의 상처를 빠르게 치료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연구해 흰색의 젤리 형태인 페트롤라툼을 추출하였습니다. 이것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체스브러는 이를 상품화하였고 바세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죠.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참호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요. 참호족은 물이 찬 참호 안에서 발이 오랫동안 젖은 상태로 방치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이 부패하는 병입니다. 바세린은 물이 피부에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질 때 피부를 보호하여 참호족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최근에는 바세린이 주름을 펴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세린의 효능은 엄청난 보습 기능으로 인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세린은 피부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하여 피부 표면을 통한 수분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보습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이러한 보습 성분을 밀폐제라고 부르는데, 밀폐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바세린이죠. 뿐만 아니라 바세린은 범용성도 좋아서 하얗게 튼 부위,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진 부위, 상처가 난 부위에도 바를 수 있고요. 심지어 코 점막이 건조해서 코피가 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만드는 목적으로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비싼 립밤이나 핸드크림 대신 바세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만큼 바세린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유용한 성분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바세린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바세린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네랄 오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네랄 오일은 바세린만큼이나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화장품 성분인데요. 파라핀 오일, 유동 파라핀, 액체 파라핀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미네랄 오일 역시 석유 잔여물을 정제하여 만든 탄화수소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15에서 50개에 해당하는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은 보습제, 수균제, 연화제 등의 목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슨스 베이비 오일이 바로 미네랄 오일 100%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샤워하고 나서 꼭 존슨스 베이비 오일을 바르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네랄 오일이 암을 유발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네랄 오일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성분이라는 논란이 화장품 업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미네랄 오일은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저도 존슨스 베이비 오일을 엄청 발랐는데 이미 암에 걸렸어야겠죠. 미네랄 오일이 발암물질이라는 주장은 미네랄 오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혼합될 수 있는 불순물, 바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영어로는 PAH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는 석유 추출 과정의 부산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데요. 대표적인 예는 벤조피렌인데 자동차 매연이나 담배 연기, 탄 음식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로 유명하죠. 사실 이 불순물 함량이 높은 산업용 미네랄
미네랄 오일의 경우에는 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수가 될 때 이 독성을 나타냄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품, 약품, 식품에 사용되는 미네랄 오일은 고도로 정제된 상태인 화이트 미네랄 오일이기 때문이죠. 유럽, 미국, 우리나라 모두 미네랄 오일의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에서는 정제 과정이 완전히 밝혀지고 발암물질이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되어야만 사용이 허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미네랄 오일이 발암물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바세린이 발암물질인지에 대한 논란 또한 미네랄 오일과 같은 석유 추출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네랄 오일이 위험하니 바세린을 대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 또는 바세린 역시 발암물질일 수 있다는 주장 등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바세린은 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은 미네랄 오일보다는 분자량이 큰 탄소수 18개에서 90개 이상의 탄화수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세린의 정제 과정이 미네랄 오일과 유사하므로 불순물의 혼입 가능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순도 100%로 정제된 제품만이 시장에 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향료, 색소, 보존제 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페트롤 같은 단일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하며 알러지 반응도 적죠. 피부가 건조하고 잔주름이 생기는데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이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비싼 시술부터 고려하기보다는 저렴한 바세린으로 관리를 시작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병원에 오시는 게 합리적인데요. 바세린으로 정말 주름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피부의 건조함인데요. 피부가 건조할수록 피부가 거칠어지고 쪼글쪼글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바세린은 피부의 얇은 기름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부의 수분을 보존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바세린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만큼 피부 탄력을 보존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피부가 건조한 부위, 잔주름이 생기는 부위, 예를 들어 눈가, 입가, 팔자 주변의 주름에 바세린을 발라보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가려워서 긁고 싶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트는 곳에도 바세린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꾸 건드리거나 긁어서 생기는 피부 자극과 상처에 의해 피부 노화가 촉진되는 것도 바세린이 예방해 줄 수 있죠. 바세린을 바르라고 하면 끈적끈적해서 바르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막이 두꺼우나 얇으나 어차피 피부 안쪽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바르면 충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펴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톡톡 두드리듯 바르는데요. 화장품은 바를 때 이 손에 남아있는 게 아까우니까 열심히 비비면서 바르는데 바세린은 반대입니다. 발랐을 때 손가락에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느낄 정도로 아주 소량만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야 이 불편감이 없습니다. 바세린을 바를 때는 항상 세안 후에 청결한 상태에서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밀폐제이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이 노폐물을 그대로 덮어버리는 셈이거든요. 항상 이 세안 후에 바르고 이 손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또 그 위에 이 바세린을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가둬두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보습제를 먼저 바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강한 보습력을 원하신다면 이 바세린의 양을 많이 바르기보다는 이 보습제를 충분히 레이어드 타듯이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살짝 얹는 느낌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끈적여서 바세린을 바르는 게 꺼려지신다면 바세린 베스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바세린 베스는 원래 아기들 아토피 피부염이나 기저귀 발진에 바세린을 바를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원리만 차용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적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건조한 발 뒤꿈치나 손가락을 씻은 뒤 바세린을 충분히 바르고 물로 계속 적시면 약간의 바세린이 씻겨 나가겠죠. 이후에 톡톡 수건으로 두드려주고 그 위에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가 매우 촉촉해지고 끈적임이 사라집니다. 바세린을 밤마다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뽀얗고 촉촉해진다는 후기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만 듣고 바세린을 바르다가는 피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바세린은 엄청나게 꾸덕하고 기름진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성질 때문에 이 피부에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예민하고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이 모공이 막혀 피부가 뒤집어지고 또 여드름이 폭발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리치한 제품을 바르면 좁쌀 여드름이나 비립종이 잘 생기시는 분들,
평소에 개기름이 잘 끼는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 피지는 많지만 또 속이 건조하다고 느끼는 수부지 타입의 경우에는 이 바세린이 순하고 또 보습에 좋다고 해서 사용하면 피부가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지성 피부 또 수부지 피부에는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만약 꼭 사용하고 싶다면 이 트러블이 잘 안 올라오고 건조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고 또 그 위에 전체적으로 바세린을 펴바르라고 안내하시던데요. 저는 얼굴 전체에 펴바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세린의 목적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해도 충분하고요. 무리하게 바르면 앞서 언급한 여드름이나 모낭염 등의 트러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보습제들은 기본적으로 보습력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만 잘 발라도 건조감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굳이 바세린을 쓸 필요는 없겠죠. 자, 상처에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바세린에는 항생 성분이 없기 때문에 보호만 해줄 뿐 균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깨끗한 상처, 소독된 상처에 바세린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세균이 서식하는 지저분한 상처에 사용하면 오히려 감염이 악화될 수 있겠죠. 또한 이 바세린은 편의상 이 손으로 떠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하면 바세린이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가급적 이 스패츌라나 면봉을 이용하여 이 필요한 만큼만 떠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바세린이 무엇인지, 바세린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바세린은 이 피부 보습과 또 주름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건조하고 자글자글한 주름이 고민이셨다면 반드시 바세린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피부환경연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